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임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5월 벌써 올해도 넉 달이 넘어갔어요. 자, 어제부터 제가 밀고 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십새끼들 진짜 대선 족같이 하네.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탄핵이 되고 지금까지 흘러온 일 중에서 제가 뭔가를 예측하면 거의 그대로 됐어요. 근데 제가 예상 못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엄령이고요. 또 하나는 그저께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입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일어났던 판결 자체가 계엄령만큼이나 황당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파기환송을 예측한 사람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서 딱 한 명 파기자판 주장한 사람이 있고, 그 법조인 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지금 이게 뭘로 유죄라고 하는 거냐면요. 이재명 후보님이 그 검찰이 잘라서 사진을 서너 명이서 찍은 것처럼 증거로 제시해가지고, 야, 이렇게 사진 찍을 만큼 친한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김문기를 몰라 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저게 뭔 사진이지 하다가 나중에 그 사진 원본을 찾았죠. 열댓 명, 거의 20명이서 찍은 사진을 그렇게 딱 4명만 나오게 잘라가지고 이건 조작한 거 아니냐 하니까 그 조작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감옥 가래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판례법이 아니라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판례에 100% 기속되는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판례를 완전 무시하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판례에 구속이 되는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어떤 공직선거도 토론 안 해요. 어떤 후보도 방송에서 인터뷰도 못 합니다. 왜? 택도 아닌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당선 무효형 다 때려버리면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인 다 때려버리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고소해. 저거 거짓말인 것 같아. 해가지고 기소해버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로 선출직 공무원들은요 100% 다 날아갑니다. 말이 돼 그게?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또 나보고 좀 공부 좀 하라는 댓글 달렸던데 그거 볼 때마다 막 빵 터져요 진짜. 이 현우 터집니다. 내 댓글에 공부 좀 하라고 댓글 달면. 아니 공부 좀 하세요. 판결문을 읽어보라고. 2심 판결문을 읽어보라고요. 자, 대법원에 이틀 만에 판단한 이 판단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자, 2심에서 판결문이 있죠. 근데 파기환송을 시키려면 2심 판결문을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반박을 안 했어요. 아예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이르는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요. 10명의 파기환송 주장보다 2명의 반대 주장이 훨씬 더 길어요. 이거는 판사들한테 물어보면요. 이거는 이례적인 게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어떻게 반대 의견이 더 많을 수가 있냐? 안 된다는 거죠. 그 윤석열 그 탄핵 그 판결문 보면요. 별도 의견은 몇 문장 안 돼요. 몇 문장. 그 긴 판결문에서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자체가 이거는 사람 하나 잡자고 작정한 거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야, 너네 긴장 안 하냐?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맞다. 대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생겨도 안 이상하지. 까먹고 있었다. 이 십새끼들. 어. 주말 집회 좀 쉬어보려고 했는데 이 새끼들이 사람들을 쉬지를 못하게 하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국회에 이 사건을 일임하고 본인은 대선 행보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어나가시는 것처럼요. 우리 시민들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를 막고 막을 수 있도록 우리는 광장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역풍 따윈 없을 거니까 할 수 있는 짓은 다 하라는 거예요. 쿠데타예요, 쿠데타.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게 저 새끼들은 법을 안 지키는데 우리는 법을 다 지키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은 그냥 광장이 느슨해진 걸 보고 너네들 긴장 안 하냐? 라고 대법원에서 제스처를 한번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회 소식을 보니까 오늘은 제가 집회를 못 나가겠는 게 또 서울로 가더라고요. 대법원으로요. 그래서 부산 집회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대법원으로 갑니다. 부산 촛불 집회도 내 통장에서 꼬박꼬박 매달 후원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집회도 못 나가고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여튼 6월 3일까지 제가 계속 이 문장을 밀 거예요. 십새끼들 대선 진짜 족같이 하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윤석열의 친구로 알려져 있죠. 2심 고등법원에서의 파기환송된 재판 일정이 첫 기일이 5월 15일에 잡혔습니다. 5월 15일에 잡혔으면 16일, 19일, 18일 만에 거의 뭐 결론을 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5일 첫 기일이 잡히면 그때부터 고등법원에서 또 재판을 시작해야 돼요. 변론 기일이 몇 번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요, 재판 기록이 6만 페이지에서 7만 페이지라고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거 안 본 거예요. 이게 누가 AI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던데, 정말 빠르게 속도 가는 사람이요, 이거를 잠도 안 자고 똥도 안 싸고 밥도 안 먹고 이것만 읽어도 20 며칠이 걸린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쿨도 보는 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틀 만에 해낸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 이거 6만 부가 나왔으면 프린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린트 하는데도 얼마가 걸린다고 AI가 대답했다더라? 여튼 재판 기록을 안 살펴보고 파기환송한 겁니다. 그리고 2심 판결문을 반박도 안 하고 파기환송한 겁니다. 그래, 뭉뚱그려서 반박을 했더라고요.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법리에 그 완벽한 판결문에 어느 문장이 어떻게 오해가 됐는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없어요.
사필 기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성어가, 제가 지금은 뭐 여기 골뱅이 집에서 서밍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일을 할 때 책상에 꼭 적혀 있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진인사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6월 3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면 됩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님은 열심히 선거운동 하시고 대선 행보하시고, 국회의원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튀어나올지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 일을 막아주시고, 시민들은 국회가 역풍이고 나발이고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어제 방송 들으니까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경우의 수 생각하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막는 거는 국회에 맡겨두면 됩니다.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왜 세요? 그 모든 경우의 수에서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으니,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더라도 그 법제도 안에서 그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거침없이 막아낼 수 있도록.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파기환송에 찬성한 10명의 대법관을 한 방에 다 탄핵시키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입법 폭건이 조폭이니 국민의힘 난리칠 거예요. 상관없어요.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후보 등록이 이제 마무리되는 11일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든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시켜가지고 대선 기간에 후보를 날려서 아예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후보 자체가 없게 만드는 구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108석이에요. 108석이기 때문에 108석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거 하면 좀 역풍이 불 텐데, 이것까지 하면 좀 국민의힘 또 지랄지랄 할 건데 라는 걱정 없이 거침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도록 우리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드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것도 믿어 의심치 않는 게, 그 빛의 혁명 또는 키세스단으로 대변되는 그 세력들이 충분히 그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집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분이 있을까 싶지만, 집중 집회 나가보면요, 제가 서울 집회는 안 나가봤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서울에 가려면 토요일에 가야 되는데, 토요일에 제가 가게를 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서울 집회는 안 가봤어요. 근데 부산 서면에 토요일 집중 집회 가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은 이 새끼들이 자꾸 사람을 서울로 소환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갔다가 이번 주엔 또 오늘은 대법원 간다 그러고 자꾸 사람을 서울로 소환해가지고 그 토요일에 부산 집중 집회가 없어요. 그래서 못 가는데, 부산 집중 집회 할 때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홍사훈 기자님이 자주 말씀하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질 수가 없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다. 어떻게 이렇게 신나고 즐겁게 싸우는 사람들이 질 수가 있단 말이냐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나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질 수가 없어요. 음. 진짜 방방 뜁니다. 저도 이제, 사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의 연예인을 전 거의 몰라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 뭐, 뉴진스, 뭐, BTS, 이런 사람들도 전 전혀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이 TV에 나오면 원오브 댐이에요. 예전에 그 쉬는 날 야구 보러 가려고 예매를 하려고 하니까 매진이더라고요. 이게 왜 매진이지 하고 물어보니까 카리나가 시구를 하러 와서 매진이 됐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카리나가 누구야? 전 지금도 카리나가 누구지 몰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소녀시대가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근데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는 압니다, 이제. 그런 노래를 알게 됐어요. 어디서? 광장에서. 그 아이돌 노래 나오면요. 그 친구들 난리 나요. 어린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 보고 이제 그 친구들 동작을 따라하고 그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 나이 많은 광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이돌 노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은 민중가요를 알게 됐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노래들을 그 친구들이 이제 나오면 그냥 처음에는 우물쭈물 눈치 보면서 따라 하다가 요즘 광장에 나가면 10대, 20대 애들 있죠? 그거 민중가요 잘 불러요. 그 민중가요 다 부르고 나서 손 찢겨들고 투쟁 하는 것까지 따라해요. 보면 그 되게 기분 묘해요. 40, 50대들이 아이돌 노래 따라하는 거 10대, 20대들이 민중가요 부르는 거 보면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기분이 되게 묘합니다. 저는 친일 논란이 아직도 남아있는 안익태 선생님의 애국가를 사실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대체를 해도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너무 무리인가? 너무 급진적인가? 나 보수라 그랬는데 이건 너무 진보인 것 같아. 방금 한 말 취소할게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 논의는 아직도 끊임없이 있는 걸 보면 그래도 너무 무리인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애국가가 되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해. 애국가 이야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미국 애국가가 부르기 힘든, 난이도 어려운 국가로 악명이 높죠. 그래서 재창이 너무 힘들고, 메이저리그 경기 있을 때, 국가 부르는 초대 가수 나올 때마다 거의 뭐 탈탈 털리는 국가로 엄청 유명하죠. 근데 그 국가를 미국 국민들도 개쩐다 싶을 만큼 잘 부르는 한국 가수가 한 분 계시죠? 박정현. 박정현을 제가,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박정현이라는 가수를 엄청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김종서인데,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박정현이거든요. 사실 박정현 콘서트를 처음 갔던 게 몇 년이지? 2001년, 2002년? 그쯤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그때 애인이 같이 보러 가자고 쫄라서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락 공연 이외에 가수 공연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박정현이라는 가수는 아시다시피 R&B 가수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밋밋했어요. 그냥 내가 24살 때였나 25살 때였나 일부를 하는데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현 노래는 제가 많이 알고 있긴 했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한때 이제 어떤 시절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밴드 보컬을 하는데 너무 하드락 헤비메탈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락이랑 락 발라드에 제가 굉장히 취약해가지고 여자 발라드 노래를 연습을 하면서 조금 발성을 부드럽게 했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때 박정현 노래를 제가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1부를 보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다가 1부 끝날 때쯤 되니까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콘서트는 2부는 초대 가수잖아요. 그 초대 가수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3부를 시작하는데 뜨악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컬이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 목은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펙터를 걸 수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장르는 제한돼 있어요. 그렇게 많은 장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3부에서 본인 곡을 편곡을 해가지고 불러 제끼는데 원래 R&B잖아요. 하드락, 헤비메탈, 하드코어 펑크, 그 다음에 사이키델릭, 그 다음에 또 뭐였지? 하여튼 한 곡 한 곡이 장르가 다 달라요. 3부 모든 곡이 다 다른 장르였어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였어? 심지어 라틴까지. 그러니까 나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저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아? 진짜 뜨악하면서 봤어요. 그 뒤로 제가 박정현이라는 가수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막 시작하면서 광고를 할 때 막 화제가 됐을 때 저는 그 7명의 멤버를 보고 저거는 무조건 박정현이 끝까지 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콘서트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보여줄 게 가장 많은 가수가 박정현이라고 저는 보였거든요. 결국 끝까지 갔잖아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했네. 여튼 옆길로 샜는데 옆길로 좀 많이 샌 이유가 어제랑 그제 이틀 동안은 그 5월 1일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일어난 사법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가지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딱히 전해드릴 내용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파기환송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 이유에 별로 말씀드릴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계속 밀고 있는 문장 이 씹새끼들 대선 진짜 족같이 하네. 널리 퍼뜨려 주세요. 제 이제 영상을 초창기부터 계속 봐주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댓글 꾸준히 달아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알 거예요. 저 원래 욕 되게 잘해요. 요즘은 좀 자제하다가 그저께 너무 열받아가지고 앞으로도 욕을 다른 욕은 안 할 것 같아요. 밀고 있는 이 한 문장만 할 겁니다. 씹새끼를 진짜 대선 족같이 하네. 최근에 그 구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구독자가 1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 창출 요건도 3000시간이 수익 창출 조건, 그러니까 구독자 500명 이상에다가 총 시청 시간이 3000시간이 넘어야지 첫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뭐 500명은 예전역에 넘었는데 지금 2300시간이 넘었습니다. 시청 누적 시간이.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몇 년을 해도 수익은 안 날 것 같고 그냥 꾸준히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 1년 다 돼가나?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요즘 저기 그 성적이 들고 있는 애들 알고리즘에 노출되는 바람에 제가 동영상 시청 평균 시간이 6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왔다 갔다 해요. 조회수가 작을 때는 굉장히 높습니다. 6분, 8분 막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 몇몇 영상이 조회수가 막 2천을 넘어가 버리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1분 30초 때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1분 26초였나? 그냥 제목 보고 클릭해가지고 악플 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청 횟수가 많은 건 하나도 안 반가워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뭉클한 게, 최소 4분에서 최대 8분 정도는 제 영상을 알림 설정까지 하고 보시는 것 같아요. 나도 내 영상 업로드 하자마자 뉴스 공장을 보는데, 그 시간에, 뉴스 공장 하는 시간에 뉴스 공장 안 보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로드하고 거의 한 3분 만에 조회수 8에 좋아요 8이 떠요.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사람들 뉴스 공장 안 보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최소 4분, 최대 8분한테는 제가 김호준한테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황송해요. 그분들은 제가. 그래서 뭐, 그게 저는 조회수 한 40 정도가 됐는데, 이 총 시청 시간이 20시간, 30시간 늘어나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40, 60에서. 저는 그분들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1000명도 1000명이나 아니면 뭐 조회수 2500까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하나도 안 반가워요. 영상 업로드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봐주신 8분 그리고 8분이 다 좋아요를 눌러주셔요. 이게 저는 참 진짜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이제 2분 정도 계세요. 그 2분 말고 그분들은 댓글은 안 달아주시고 이제 알림 설정까지 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족족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같은데 진짜 방법만 있다면 밥 한 끼 사고 싶습니다, 진짜. 여튼 저는 제 초창기 유튜브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 유튜브가 나중에는 종국에는 또 정치 유튜브가 아닌 그냥 제가 추구하는 제 방송은 지대너벽 같은 방송이에요. 그냥 막 잡다한 지식들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기를 원했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정치 이야기도 하려고는 했어요. 근데 현실 정치 말고 큰 틀에서의 대한민국 정치의 뭐 역사라든지 뭐 큰 틀에서의 상황만 이야기하려다가 개빡쳐서 나는 현실 정치만 한다 라고 이제 돌변했죠.
제가 현실 정치는 안 하겠다라고 말하다가 그 태세는 전환했지만 그 뭐 이 내란 상황이 모두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지대너벽 같이 이제 이런저런 잡다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유튜브 채널로 언젠간 다시 변하겠죠. 근데 그래도 저는 안 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든지 또는 뭐 트랜스젠더로서의 삶이 어떻다든지 그런 컨텐츠는 안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굳이 일하는 가게에서 마감 다 하고 난 다음에 가게 구석탱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는 이유가 집에서 방송을 하면 며칠 안 돼서 제 유튜브는 고양이 유튜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집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는데 애들이 너무 이쁘고 이거 주관적인 거 아닙니다. 객관적인 겁니다. 주위에 이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다 우리 애들 보면 경악해요. 첫 번째 경악하는 게 생긴 거에 경악하고요. 두 번째 경악하는 게 하는 짓 보고 경악해요. 애들이 개냥이 그런데 걔네들은 그냥 개예요. 하는 짓 보면 걔네들 고양이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는 그 길냥이를 구조한 애인데 우리 막둥이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한 핏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넌 우리 첫째가 지금 첫째를 낳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첫째가 지금 우리 둘째는 사실 예정에 없던 입양이에요. 근데 지금 첫째가 애들이 너무 이쁘고 유전자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교배를 한번 하고 임신 소식, 왜냐면 걔가 남자애거든요. 임신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듣고 중성화를 했어요. 근데 이 새끼가 사고를 좀 거하게 쳤어요. 그 집에서. 그 집에서 9마리를 낳은 거예요. 입양을 못 보내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한 동생 중에 고양이, 그러니까 원래 강아지를 키우던, 본가에서 강아지를 키우던 친구였는데 고양이를 너무 키우고 싶어 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친한 동생인데 그 친구가 이제 2마리를 업어갔고요. 저도 이제 한 아이를 이제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걔가 이제 둘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핏줄이에요. 한 핏줄이니까 얘네 둘이가 성격이 똑같아서 거의 개냥이를 넘어서 그냥 강아지 수준인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6살, 7살 때 이제 다급한 연락을 받고 이제 구조된 악갱이 입양처를 알아보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이제 드린 게 지금 막내예요. 근데 얘는 왜 또 성격이 똑같냐고. 그러니까 작년 가을까지 4마리였으니까 나머지 셋의 성격을 닮아가나 봐요. 얘네들은 제가 집에서 뭘 하든지 와서 번갈아 가면서 사람한테 치대가지고 내가 뭘 하지를 못하게 해요. 그 모습이 방송되는 순간 제 유튜브는 고양이 유튜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이 저라는 사람의 채널이 되고 싶지. 그러니까 이민희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알고 있는 것들, 알리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방송이 되고 싶지. 업소 일을 안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트랜스젠더의
채널이 되는 것도 원치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들을 알리는 방송도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냥 온전히 저라는 사람의 컨텐츠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제 이제 그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집에서 찍어서 고양이를 보여주는 컨텐츠도 찍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딱 한 번, 제가 완전 초창기 때 그 여장남자와 트랜스젠더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에 대한 분류를 한 적은 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이 컨텐츠 중에서 그거 딱 한 번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다 저라는 사람이 하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채널이 그런 채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그냥 업소 일도 안 하고 몸도 팔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사는 트랜스젠더인데, 그냥 그렇게 사는 트랜스젠더들은 뭐 이러하다 저러하다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고양이 이쁘죠? 해가지고 저는 재미있게는 보는데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언더월드라고, 그분이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직업이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코미디언이에요. 근데 그분 채널은 고양이 채널이에요. 고양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꾸미는 고양이 컨텐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그분을 비난하고 싶진 않은데, 내가 만약에 스탠딩 코미디언이면 내 스탠딩 코미디만을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컨텐츠가 충봉이 첨지거든요. 이 고양이들이 충봉이 첨지의 채널이 되는 걸 저는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 저도 그분 컨텐츠 되게 재밌게 봅니다. 네, 제 채널이 그렇게 되게 하고 싶진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본의 아니게 오늘 뒷부분에서 정치랑 아무 상관없는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방송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강의 시간에 말이 옆길로 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옆으로 새는 분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교수님이 어떤 적이 있었냐면 50분짜리 강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 강의를 못 하겠다는 말을 50분 동안 하고 나가셨어요. 진짜요, 실제로. 한 번은 그 동기 녀석이 이 옆길로 새는 이야기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냐를 단어로 쭉 적던데 그 단어들이 연관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강의는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가 말이 한번 옆길로 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샜거든요. 그래도 진도는 잘 나갔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원에서 강의할 때 수학 수업 하다가 수학자 이야기하다가 먹는 거 이야기하다가 뭐 노는 거 이야기하다가 그런 날인 것처럼 오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이유가 있어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하루 종일 나왔던 뉴스는 그거예요. 5월 1일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이 새끼들이 한 짓이 얼마나 상식에 어긋나고 법리에 어긋나고 절차도 안 지킨 미친 짓이었나. 그리고 이 새끼들은 과연 앞으로 어떤 짓까지 저지를 수 있는가. 그게 이틀 동안 도배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이 새끼들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고민은
국회에다가 넘기고 우리는 광장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 됩니다. 이런 일이 다른 데서 또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 일을 해결하는 거는요, 국회에 맡겨두고 우리는 국회가 국회가 가차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 그래도 역풍이 전혀 없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나고라서 여론조사를 또 했는데 지지율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이재명 예비 후보님을 대선에서 끌어내리려는 어떤 시도를 하든 말든 그냥 지지는 공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역풍이고 나발이고 그걸 할 수 있는 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지를 몸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은 안 해요. 이 새끼들이 이런 짓까지 했으면 이런 짓도 할 수 있다, 저런 짓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항상 그거보다 더한 짓을 했거든요. 이게 사안 자체가 내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란에 연루된 인간들이 벌이는 짓들이기 때문에 상상 그 이상의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법적 절차를 다 지켜서 국회에서 그 일들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광장에서 만납시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 토요일은 오늘은 부산 서면에서의 광장은 열리지 않지만 마음은 대법원 앞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저리 잡담이 너무 많았어요. 계속하면 다른 데로 계속 살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